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의 낙폭을 오늘 다시 코스닥 지수 고스란히 회복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2110선에 마감됐는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오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동훈 전문가님. 예, 뭐 주의할 건 없습니다. 그냥 여유 있으면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쉬어갈 만한 자리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 쪽하고 주식 시장 쪽에서 유동성 축소 가지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더 올라온 상태고 그쪽에서도 약간 이제 쉬어가는 뭐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쪽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뭐 어저께 유럽 시장이 빠진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빌 그로스의 발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죠.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 유동성이 걱정되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바르게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어저께 국내 시장 쪽은 어저께 빠지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변곡 1이다 반등이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수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반등 흐름에 간다 이렇게 보는데 금통 옵션 만기 위에 나오는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이 나온가에 따라서 투자 업종이 달라진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유념하시고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진입할 시점이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나오는 하는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투자할 섹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송필호 부장님, 네, 요즘 시장 주의점 없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또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있어서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시장 보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는 이제 고점에 잡아가지고 또 단기 상투 잡는 경우가 많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요. 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철저히 실적이 좀 1분기에 좀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특히 개별 종목들은 우리가 실적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예군 투자가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관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죠. 네, 뭐 늘 그랬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 특히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은 시장 대응할 때 어떤 주의점 당부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니까요. 21선이 완전히 단기 평선이 무너졌다가 이제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을 한번 또 보니까 코스닥은 다행히 2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선이 깨지니까 바로 21선 쪽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전에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니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매물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 논리만 가지고 급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종목에 대한 미리 사전 지식이나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연구가 없이는 매일 이렇게 뭐 손절하고 다시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이런 그 잘못된 매매 패턴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나오고 났을 때 실적 쇼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뭐 하한가로 바로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하한가 직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부터 미리 좀 피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이 심해가긴 하는데 이제 중국이 제 생각에는 중국이 금리 인하라고 중국 지수가 일단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는 역시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조정받는 종목을 다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수혜주를 다시 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셔야죠.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투자하시나요? 국순당이요. 국순당 매수가 네. 비중 얼마십니까? 20%에 8,400원입니다. 네, 20% 보유 중이시네요. 너무 고속에 들어갔는가 봐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네,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8,800원이 신고가였고요. 현재 시청자분 매수가에서 10%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네, 예,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으신데 마음은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네. 이게 매수가까지 다시 네. 올 수 있는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실적도 궁금하고요. 네네. 실적이나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주류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와인도 있고 맥주, 소주, 막걸리 많잖아요. 저희는 술 종류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즘 막걸리는 좀 별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또 주가는 신고가가 또 나왔어서 저는 최근에 왜 국순당이 신고가를 기록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순당 오늘 저희가 분석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7,410원 마감됐고요. 오늘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에 이동근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먼저 한 줄 평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뭐 지금 지난번에 상한가까지 갔을 때 그 다음날 매수하셨죠? 저요, 아마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데 2010년도에 이제 일본 시장에 막걸리가 이제 진출됐을 때 그때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좀 인기를 보였었죠. 근데 그 인기가 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시들시들해지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게 좀 전개가 됐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 시장, 뭐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약간 이제 인기가 좀 축소가 됐으니까 다른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회사 쪽에서는 진출을 하려고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주변에서도 물론 이제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도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전만큼 그렇게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거나 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실적이 약간 이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기 실적을 본다라면은 지난 연도에 지난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분기에 마이너스 7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2014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2012년도가 57억 정도 나왔고 13년도 14억 정도 나왔고 14년도에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1억 정도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뭐 실적 전망치라는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시장하고 이런 시장에서 좀 흐름이 안 좋았고 국내 쪽에도 막걸리 소비라는 이런 내용들이 뭐 뚜렷하게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제 진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팔고 보자라는 이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도 본다라면은 2012년도 상당히 낮은 종목이에요. 이익 자체가 4.8%에서 지금 작년도는 1%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익이 좀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기자본 이익률 자체도 지금 1.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익의 어떤 그 이익을 올리는 율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올랐던 거는 그냥 동남아나 브라질 뭐 이런 쪽에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쪽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주가의 하락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인 가격대가 8,400원 정도 되죠. 네네. 예,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은 일단 뭐 보유 의견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6,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지금 얼마나 걸릴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베팅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이제 빠지는 시점에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10만 주 아래를 뚝 떨어졌죠. 예, 그건 뭐냐면 이제 팔고자 하는 세력들은 어느 정도 팔았고,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 잡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8,500원까지 가야 되는 자리는 가려고 하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은 저도 5월 말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그 정도 갈 수 있고요. 예, 5월 말까지 못 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처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을까요, 그러면? 지금 비중 20%인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물타기 매수하는 겁니다. 물타기 매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실적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예. 네, 이슈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필호 부장님, 네. 회식 많이 하시잖아요. 회식 많이 하죠. 회식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 막걸리라는 게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크게 좀 이슈화가 못 되는데 한류를 타고 좀 인기 받을 만한 술인가, 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또 신고가 최근에 나왔는데 왜 신고가가 나왔는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 줄 평부터 해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순당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뭐 이제 시장에서 요즘에 좀 나온 이야기 중에 뭐 효소 화장품 분야에 뭐 진출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과연 지금 진출한 것은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쪽에 진출해가지고 좀 성장성의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국순당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야기를 했냐면은 2012년에 아까 이동근 전문가도 이야기했는데 2012년에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나왔는데요. 계속 매출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매출은 약 919억 정도로 하면서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럼 또 매출이 감소하면서 또 영업이익도 2010년도에 보면 14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11억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막걸리가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최근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순당은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막걸리 가지고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최근 나온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 국순당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하나 있죠. 동남아 지역에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걸리 수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걸리 수출이 52% 정도 동남아에서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또 국순당에 대한 이 이슈가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그 셀트리온이 그 자회사인데 여기에 주당 250만 원에 3,200주를 투자했죠. 약 80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가치가 최근에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국순당이
이 지분 투자, 그러니까 이 회사 셀트론 헬스케어 투자를 잘해가지고 지금 지분 평가익이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 상승에 또 일조를 했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순당이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회사의 뭐 다음카카오나 알테오젠이나 테코사이언스 같은 이 같은 그 회사들, 바이오 회사들이나 IT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지분 투자는 상당히 잘해가지고 평가익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모델을 바꿨죠. 그동안 뭐 전지현 씨가 했는데 최근 보니까 개그맨 컬투 정찬우 씨하고 김태균 씨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국순당 모델로 좀 발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한번 국내 내수로 한번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현재 그 막걸리가 국내에서 옛날 몇 년 전같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순당은 상승 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승을 얼마 정도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순당이 상승을 하면은 전고점 돌파는 힘들어 보이고요. 8,000에서 8,500원 정도 오면은 저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동남아 수출 호조가 최근 신고가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감은 실적 차원이나 기업적인 내용에서 두 분 모두 좀 보수. 여쭤볼게요. 예. 아, 한전 부지 옆에 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 옆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국순당 본사에 가면 국순당 체인 프랜차이즈 하는 술집이 있는데요. 지하에 가서 제가 술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한전 옆에 가면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국순당 본사가 가가 있는데요. 바로 고가 밑에 있는데 그런 땅 부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200평 정도? 200평도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막걸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네요. 뭐 변비나 피로 회복에 좋고 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 이런 내용들 막걸리에 대해서 있는데 글쎄요. 동남아에서 더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차트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 읽혀질까요? 황윤석 전문가님, 한 줄 평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줄 평을 먼저 드리면 막걸리 세계 재패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적인 분석 쪽을 맡았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8,8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7,0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었어요. 7,070원까지가 저점인가요? 예, 그리고 나서 7,4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국 막걸리가 사실 그동안 한류 붐을 타고 겨울 연가 이후에 일본 수출이 급증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일본 수출이 914만 불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감소를 했고요. 3년 만에 70%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잠깐 반짝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남아 지역 수출은 작년에 71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량에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2%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송 부장님이 국순당의 광고 모델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제 막걸리나 이렇게 소주를 마시게 되면 광고 모델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기다리셔서 많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요. 8,200원에 20%면 저는 7,500원에서 7,7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만 그 이상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7,700원을 찍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그 전날 음봉을 맞았을 때 7,750원 그 전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오면 7,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 모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반등시 매도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7,500원부터 매도를 하셔서 7,700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고 나와서 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쪽에서 손실을 다른 쪽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게 더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권하시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저는 반등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순당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 만나봤는데요.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만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동근 전문가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 6,500원, 송피로 부장 목표가 8,500원, 손절가 7,000원, 황윤석 전문가 목표가 7,500원, 손절가 7,000원이었습니다.